네, 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입니다. 자, 조 기자 좀 갑작스러운 감이 있는 게 네. 후보 시절에는 이제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용산 시대로 결정이 나왔습니다. 이건 어떻게 고려된 아닌가요? 이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었는데 네. 그 시점이 지난 1월이었습니다. 당시 광화문이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네. 그때 당시에도 용산, 여의도 등 이런 다양한 검토 대상이 실제 최초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. 하지만 이 용산이 급부상한 거는 청와대 이전 TF를 윤한홍 의원과 네.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맡으면서부터입니다. 특히 군 출신인 김 전 본부장이 경호 또 보안에 국방부 청사가 유리하다고 강조하면서 네. 더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내부 이야기들입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용산은 아니다. 두 사람이 세게 주장해서 관찰됐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는데 이건 사실인가 보네요. 일단 이 김용현 전 본부장을 좀 네.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김용현 전 본부장이 이제 경호처장으로 거론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. 네. 이전 정부들도 청와대 이전을 검토한 바가 있지만 이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가 이 경호처에서 이제 대통령의 경호와 또 이 보안상의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. 김 전 본부장이 만약 경호처장이 된다면 경호처장이 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게 되는 만큼 김 전 본부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. 네.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할 것 자, 같습니다. 그렇다면 윤 당선인은 지금 시점 봤을 때는 마지막까지 용산 이전안을 좀 고민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실제로 마지막까지 거론됐던 안이 오늘 발표했던 용산안이 있었고요. 네. 그 말고는 광화문에 있는 이제 외교부 청사, 정부 청사 그 별관이 함께 거론되지 않았습니까? 저희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이 두 가지 안이 있었지만 애초에 이제 지난 15일쯤부터 이미 국방부 청사 부지로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. 다만 이제 성급한 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들이 당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.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여론을 좀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 걸로 보이거든요. 이 후보지로 같이 거론됐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. 이 외교부 청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전을 위한 굉장히 기초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네. 파악이 되는 걸 보면 네. 윤 당선인의 결단은 이미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방향이 맞다도 절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너무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어제 사실 오늘 최종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이 회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이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면 더 움직일 수 없다.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 버리면 이전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. 네. 이 가장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당선인 신분일 때거든요. 이 일을 당선인 신분일 때 매듭을 짓겠다는 거죠. 불통 아니냐는 지적이 오늘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. 네.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네. 응수했습니다. 자, 이제 취임까지 50일 정도 남았습니다. 가뜩이나 정권 이한기에는 안보 공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이거는 어떻습니까? 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방부 또 합참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? 하지만 이 논란들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 국방부든 합참이든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꾸려져 있던 이 군 네트워크를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, 네. 혹은 이전할 곳에 기존에 해왔던 군 업무에 지장이 없을 만큼 이 설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 때문입니다. 네.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기존 합참 건물로 이동하고 합참은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는 만큼 네. 국가 안보 또 보안 등의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앞서도 짚어봤지만은 그 국방부 또 인수위 측 민주당 이렇게 이전 비용이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. 이 비용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문제 핵심은 결국에는 이전해야 되는 그 조직들을 위해서 네.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느냐 이게 좀 서로가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으로 그만큼 일부 군 조직들이 내쫓기고 네. 이 내쫓기는 조직들을 위한 새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서 그 측정된 비용이고요. 네, 그걸 지어야 된다. 네. 반면 윤 당선인은 기존에 있던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거든요. 네. 이전을 한 뒤에 새 건물을 짓는지 아닌지 이걸 지켜보면 결국에 누구 말이 맞는지 바로 네. 나올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용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뭐 층고라든지 네. 그런 것들이 좀 개발 규제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세요. 그러니까 용산 지역 개발과 좀 네. 묶여 있다 보니까 이 규제에 관련한 부분도 좀 핵심이었는데 이 건물의 층고 제한이 강화돼서
용산 주변 개발에 문제가 생기고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.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. 네. 반면 윤 당선인은 기존 현행 국방부 주변 층고 제한 그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규제나 제한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서울 상공의 비행 금지 공역이 더 줄어든다고 반박하고 네. 있는데요. 이 민주당이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이제 풍수질이라든지 네. 무속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대선 과정에 있었던 논란들을 좀 공격 포인트로 삼기도 했었거든요.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무속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. 네. 이렇게 일축하기도 자, 했습니다. 이제 앞으로 50일 동안 어떤 순서로 될지 일정이 좀 나온 게 있나요? 저희가 좀 취재를 네. 해봤는데요. 이르면 이달 말, 늦어도 4월 첫째 주까지 먼저 기존의 건물 안에 있던 국방부가 물건들, 짐들을 빼서 청사를 이동해서 합참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 이후 이제 그 4월 둘째 주부터가 되겠죠. 그 사이 인수위와 청와대 이전 TF가 이제 청사 내부 배치안을 마련하면 4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집무실 공간을 설치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. 기존 청와대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이름을 또 붙여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공모전 형태를 진행해서 새로운 대통령의 집무실 이름을 선정하겠다. 네.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조금 전에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렸습니다. 청와대 그 개방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? 이제 5월 10일이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그 당선인이 얘기를 했잖아요. 맞아요, 예. 이 앞서 리포트 전해드렸듯이 5월 10일 오후부터 단계적인 형태로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청와대 참모진들의 임기가 5월 9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입니다.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뒤에나 이제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. 네. 준비에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이제 대정원, 그 본관 앞에 있는 잔디밭을 얘기합니다. 네. 그다음 녹지원 등 이 야외 공간들을 먼저 공개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결국 권력의 상징으로서 청와대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가요? 맞습니다. 네. 이 청와대는 1948년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게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960년 윤보선 대통령 때부터 이제 청와대란 이름을 붙여 사용했는데 이후에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. 몇 가지 좀 정리해봤는데요. 네. 이 1968년 김신조 등 이제 무장 공비들이 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표로 청와대 뒷산을 침투했던 이 121 사태가 대표적인 사건일 것 같고요. 또 1979년에는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 부지 내에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던 12.6 사태도 이야기해 볼 수 네. 있겠죠. 이 권력의 상징, 또 구중궁궐 논란의 매 정권마다 이런 청와대의 폐쇄성을 극복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